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 여건입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대체적으로 2.1% 안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생활 물가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중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 회복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복은 됩니다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까지는 확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제삿날 성수품 물가 안정을 통해서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 성수품에 대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량 최대한 넉넉하게 공급하고 가격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란은 수입 신선란을 224만 개 설 전에 수입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계란을 공급하는 협회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지원도 최대한 확대해서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른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시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축수산물은 160개 시장에서 200개로, 수산물도 120개에서 200개 시장으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건절을 위해서 민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바가지 요금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종합해서 건절 대책은 마련해서 관광대책 발표 시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계란, 전 분당 등 담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 조사도 조속히 완료해서 물가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따뜻한 명절을 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절 자금 공급을 39조 3천억 신규 공급하도록 하고 대출 보증 같은 경우도 58조 원 규모로 늘리고 만기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성수품 구매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전에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서민금융도 1조 1천억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급여라든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설 전에 보통은 20일 지급됩니다만 설 전 13일로 당겨서 1조 6천억 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1월 달에 83만 개를 신속 채용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문화누리 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그다음에 설 전에 영상통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할인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14만 7천 원 카드로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내수도 지역 상권에 굉장히 온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을 40만 원을 1월, 2월 중에 5만 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서 관광 또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같은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의 춘절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집중 판촉하고 그리고 또 입국 편의 등도 통해서 중국인들이 이 한국 방문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붐 지원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고 할인 행사도 연계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1, 2월 중에는 4조 원 규모로 집중 발행하고 할인율도 인상하고 구매 한도도 확대해서 이 부분 지역 소비가 살아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조치, 그다음에 교통안전 등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화재 등 특별 점검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처별로 설 민생 안전 대책을 했는데 요약본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두꺼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별로도 개별 홍보를 하도록 하고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SNS, 유튜브, 영상 쇼츠 등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AI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어디선지 누구나 접촉을 해서 이 자료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대로 잘해 주시고요. 그 할당관세 있잖아요. 네네. 이 할당관세라고 하는 게 특정 물가 대책을 위해서 네. 관세 없이 수입할 권한을 특정 수입업자한테 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걸 줬더니 악용을 해가지고 네. 자기 가족한테다가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거 다 어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네. 아니면은 싸게 사와가지고는 그냥 원래 가격대로 팔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혹시 국세청은 이런 거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네. 네. 하고 이제 좀 했던 조사해 본 결과는 좀 어때요? 네. 좀 실제 결과는 좀 어땠어요? 저희가 이미 혐의가 있는 데를 통해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면은 추징 실적은 나옵니다만 이제 그 각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실적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태가 어떻던가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예. 하여튼 100원짜리인데 원래는 관세 20원 붙여가지고 120원에 수입해서 150원에 받는데 예. 하여튼 물가를 낮추겠다고 100원에 수입하게 해줬더니 똑같이 150원 받더라. 또는 100원에 수입하면 120원에 수입한 다른 업자들보다 20원 차익이 있으니까 이걸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면 누군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걸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 물건을 싸게 수입한 거를 싸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 사람은 다시 정상 일반 가격으로 팔아버리고 이 효과가 없더라. 네.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실제는 어땠어요? 저희가 조사 사례를 보면은 할당 관세를 해줬으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네. 이 악덕업자들이 그 할당 관세 이용해 가지고 그 깎아준 관세만큼 자기들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그냥 안 낮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할당관세 줬을 때 이걸 연결시켜 주는 프로세스가 돼야지만 나중에 그걸 어떻게 나가는- 제대로 통제할지. 네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할당 관세 혜택은 일반 수입업자가 아니고 네. 해당되는 그 계란 협회에 준다든지 네. 계란 할당 관세를 한다면 아니면 계란 협회가 지정하는 데를 해준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일반 업자한테 주면 그 나쁜 짓 할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제도 개선 네, 검토하도록. 그거는 제도 보완을 좀 네. 보완책을 만들어 보시고요. 네, 관세청입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 예,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예. 네. 그 할당 관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 관세청에서도 원래 그 할당 관세 관련된 그 품목이 수입이 되면은 그 부분을 40일 이내에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반출 안 하고 그냥 창고에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단속했고요. 그리고 또 계란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산 계란이 들여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그 반대로 무단으로 반출되는 그 사전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런 할당 관세 자체의 어떤 물량 부분을 그 고의를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체 할당 양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자회사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회사가 또 할당을 받아서 전체 물량을 높게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그 피해를 보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맞습니다. 행정지도 또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또 형사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관세청에 있습니다. 수사 권한. 수사 권한은 아까 검찰에 고발한다 그래서 한 말이에요. 예,
저희 관세청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하고요. 수사 권한이 있어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특사경에 저희들이 근데 뭐 고발을 해요. 송치하는 거겠지. 송치를 기본적으로 그 수사 입건 단계부터 검찰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얘기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수사 권한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9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권한이 사례에 있습니다. 대한 수사 권한도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고발할 일이 아니고 수사를 해서 넘겨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게 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예, 대통령 요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좀 물량도 저희들이 딱 정하고 가격도 해주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제도 개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그러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괜히 이거 세금만 깎아주고 예, 시스템적으로 누가 하든지. 부당이득 취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사회 각 분야에 뭐 온 동네에 있어서 이런 거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검찰도 나오셨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원래 이 수사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획 수사도 좀 하시고. 어쨌든 맨날 뻔히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게 보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엄히 처벌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올리면 네. 그 특사경 아까 전에 수사권 확대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런 그 할당 관세와 관련한 부분이든 또 다른 부분이든 저희들이 실제 수사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특사경상 수사권이 없는 그 사기 횡령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그걸 고발해야지. 그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무역 범죄와 관련해서는 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나중에 법무부에도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 무역 범죄와 관련한 사기 횡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 확보들이 저희 관세청 수건 사업이긴 합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걸요. 일반 범죄 수사권까지 계속 확대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토론해 보세요.